8월 마지막 시장이 마감하였습니다. 오늘 증시는 금융주와 대형주들의 파티였습니다. 평소와 똑같이 매매를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주 보고 있던 중소형주들의 반응이 약간 더디었던 것입니다. 금융주와 대형주는 평소에 잘 매매를 하지 않고 대형주들은 하루 정도 오버나잇해서 좀 단타로 먹고 나오는 방법은 있지만 금융주 쪽에서는 저는 거의 매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주식을 7년 동안 해왔지만 이 금융주와 대형주는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한 5%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상 좀 단타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. 대형주들을 단타로 접근하려면 하루 변동성이 한 5%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금융주를 주식을 7년 이상 하면서 딱 한 번 매매해 봤습니다. 딱 한 번 이 우리은행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금융지주지만 그 우리은행 종목이 11,000원인가 할 때 그때 매매를 해서 스윙 투자를 좀 해가지고 그때 재미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. 그게 15,000원, 17,000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재미를 봤었고 이거 우리은행 말고는 금융주를 매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금융업과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평소와 매매하던 것과 약간 어긋났기 때문에 장 초반과 오후장에 잠깐 매매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전날 밤에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 증시도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 원인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, 2분기 GDP 발표, 그 지표 호재로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됐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좋다고 하더니 그새 완화가 되었는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. 우리나라들도 이렇게 금융주와 대형주들이 급등을 했으며 이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보시면 하루 종일 외국인의 장난도 없이 하루 종일 지수가 상승한 상태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상승을 유지한 채 마감을 하였습니다. 평소 보고 있던 중소형주나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. 오전장에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주는 것 위주로 지켜보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주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것들만 따라다니면서 장 초반과 오후장에 잠깐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8월을 마감하였습니다. 최근 들어서 다 죽었던 바이오 종목에서 수개월 동안 시간이 흐르고 계속적인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3거래일째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.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거래일째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좀 외국인 쪽에서 막는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.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어서 대형주들이 이렇게 바톤 턴치로 급등을 하였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단 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태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잘 풀리다가도 또 서로 관세를 올리거나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협상이 실패한다던가 이런 소식으로 잠깐 휘청일 수가 있습니다.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지속적인 악재가 끝이 나야지 우리나라 증시 방향이 좀 제대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지금은 변함없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종가 베팅을 하거나 어떤 매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무리가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단 매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주식을 가지고 가는 거에 비중을 좀 크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.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가 오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 시장이 만약 무너진다면 곧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미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수급의 악화와 개인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깨지면서 점차
한 단계씩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면 종가 베팅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레버리지와 인버스 차트만 보더라도 레버리지 쪽으로 약간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무역전쟁이라는 게 이 악재가 순간순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시의 확실한 방향을 잡기에는 힘들겠지만 투자 심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.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는 좀 여러가지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고서 마감을 하였습니다.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이 삼성제약에서 손해를 받고 그리고 윙이푸드에서도 1%의 손실을 봤습니다. 고점 뚫어줄 때 자신있게 접근을 했는데 이게 탄력을 좀 많이 못 받고 무너지길래 마이너스 한 1% 정도 손절을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손절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취약한 시간에 전혀 뭐 HTS를 보고선 집중을 할 수 없는 시간에 딱 점심시간이 다 돼가니까 급등을 했습니다. 이렇게 상한가까지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멘탈이 나갔었고 이 삼성제약과 윙이푸드에서 손해본 것을 관심주였던 파워넷에서 5,000원을 여기서 뚫고선 지켜주는 것을 보고선 바로 들어갔습니다. 바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보합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앞에 두 종목이 좀 손실만 안 줬으면 괜찮게 마감할 수 있었는데 오전장을 이렇게 보합 상태로 마감을 하고 오후장에는 이 거래량 반응이 오는 종목 두 개를 매매했습니다. 알스포트와 A스토리. 보시면 둘 다 거래량 반응이 있습니다. 3분봉으로 보면 뭐 원래 거래가 없던 종목들이 제가 최근에 레이 매매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최근에 거래가 없던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거래가 유지된다면 분명히 먹을 자리가 있습니다. 손절하기도 쉽고 먹을 자리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소포트도 1시 9분부터 이것도 1시 반 정도부터 이거는 약간 늦게 들어가서 빠르게 단타를 쳤지만 알소포트로 좀 재미를 받고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오후장에 이런 식의 흐름에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좀 차트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빠르게 먹고 나올 생각으로 좀 비중도 그렇게 크게 안 두고 적당한 물량으로 접근을 해서 단타로 먹고 나왔습니다. 일봉 차트만 좀 더 좋았으면은 비중 좀 크게 잡고선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만 매매를 했고 금융주와 대형주가 오르길래 나머지 시간은 거의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아직도 이 레버리지가 코스닥 레버리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. 종목을 보면 파워넷이 변동성을 주었고 뭐 이것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. 일단 고점을 뚫어준 봉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도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고 있지만 뭐 다음날 개파락이 나온다 해도 이게 시초가를 회복하고 좀 거래가 유지된다 싶으면 그때 다시 접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레이가 이게 가짜 수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기관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지수가 아니고 주가가 크게 반응을 안 줬죠. 안정화를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리고 9월 달에 신규주에서 대규모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뭐 그걸 생각해서 주가를 이렇게 부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실히 고점을 뚫어주는 게 아닌 이상은 아니면 한 31,000원 이상 고점을 뚫어줄 것 같거나 뚫어주거나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삭제를 하고 확실하게 뚫어줄 때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손 FNG. 이거는 그동안 좀 너무
안 좋게 움직여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, 보시면 강했을 때 정말 강했습니다. 이때도 기관 수급으로 올렸었던 것 같은데 2019년 4월,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 기관 수급으로 올렸을 겁니다. 4월 이쯤에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죠. 이때 들어오고 나서 뭐 오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, 이런 경우라면 거래량만 보고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, 일단 차트와 거래량 상태는 좋습니다.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4% 이상 급등, 그리고 3분당 거래량이 장 마감할 때까지 17만 주, 뭐 30만 주 이렇게 뜨면서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를 해놨습니다. 이런 건 바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, 장 시작하고선 이 단타성 물량이 나오고 눌리는 시점에서 다시 시초가를 회복할 때 그쯤에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급등한다면은 그냥 매매를 안 하고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평화산업이 장 초반에 호재를 입고선 바로 급등을 했는데, 이거 VI로 이걸 보고 있었지만 이것도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. 약간 아쉽게 놓친 종목이 많고 충분히 매매할 게 많았었는데 아쉽게 놓쳐가지고 오늘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일단 상한가를 갖고 다음 주에 이 시초가가 좀 높지 않다면은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, 아니면 시초가가 좀 낮게 뜬다면은 엄청 소량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수익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제약과 APS 홀딩스를 추가로 관심 종목이 추가하였습니다. 차트가 좋고 수급이 좋고, 그리고 호가 단위 10,000원 선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추가를 하였고, 이 삼성제약은 제가 며칠 전부터 좀 아쉬운데 공매도가 많이 나왔죠. 8월 27일부터 상한가 이후에 고점부터 공매도가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. 82만 주, 68만 주, 53만 주 계속해서 공매도들이 나오고 있고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이런 공매도만 아니었으면 좀 이런 것들은 거래량만 믿고선 접근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, 오늘 역시 변동성을 주었습니다. 장 초반에 매매해서 손실을 보기는 했지만 뭐 반짝 이렇게 상승하고 하루 종일 주가를 보면은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황금선 위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. 3분당 거래량도 이 정도가 꾸준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종목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추가를 해놨습니다. 이거는 뭐 하락할 때만 접근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만약 하락할 때 좀 크게 마이너스 5% 이상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추세가 완전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, 컬러레이도 이거 VI로 맨 처음에 하긴 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. 이게 아쉽게 놓친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8월 잘 마무리했고 9월에는 좀 7, 8월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,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체리브루, 이 종목도 어떤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이거 계속 매매를 하고 싶었지만 좀 너무 급하게 첫 번째 양봉, 두 번째까지, 그리고 세 번째, 네 번째 좀 급하게 오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쉬어가는 타이밍도 조금 있어야지 접근하기가 쉬울 텐데 좀 급하게 오른 감이 있어서 이거를 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도 8% 정도 변동성을 주었고, 삼육물산 이것도 16%, 이거는 추가를 안 한 게 약간 아쉽고,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고, 9월 시장도 뭐 지금과 똑같이 매매를 하면서 빨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9월 시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월요일부터 손해를 본다면
한 주 동안 매매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,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또 떠오를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. 9월 시장에는 7월, 8월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주가가 흘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